안녕하세요. 다산의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지금부터 25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출제된 회로이론 20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칭 3상 전압이 공급되는 3상 유도 전동기에서 각 개개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유도 전동기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지금 전력계의 지시값이 W1, W2가 주어져 있고요.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의 지시값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전력계법 문제이죠. 이때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력계법 공식에 의하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W1 더하기 W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루트 우리가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로 계산할 수 있어요. 좀 공식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전력계법에서 P상 전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 P상 전력 같은 경우는 루트 3 V, I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이것을 쓰셔도 되고 이 공식을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유효전력 같은 경우는 W1 더하기 W2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전압은 200V라고 했어요. 전류는 10A. 그리고 지금 분모의 단위를 제가 P상 전력에 킬로볼트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 암페어로 했듯이 이 분자에 나와 있는 유효 전력의 단위도 킬로와트가 아니라 와트의 단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즉, 이 주어진 값들을 다 와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811와트가 되고 이 친구는 1989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811 더하기 1989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0.8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공진 시의 어드미턴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공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허수부를 0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으로 허수부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 L과 R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과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하기 쉽게 어떻게 볼 거냐면 제가 이 부분은 G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C의 임피던스를 G2라고 볼게요. 그러면 G1과 G2의 지금 병렬 연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G1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G1은 R과 L의 직렬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G2 같은 경우에는 C의 임피던스 버전이죠. 따라서 우리가 G2는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타낸 이유는 이 회로를 이제 어드미턴스로 해석을 할 건데 그 어드미턴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임피던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해당 식을 G1과 G2의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G라고 했을 때 G분의 1은 우리가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G1과 G2가 병렬 연결 시에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G1분의 1 더하기 G2분의 1 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 뿐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보면 G분의 1이 뭐죠, 여러분? 결국에는 어드미턴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고요. 지금 G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턴스 Y를 의미한다. 그러면 G1분의 1은 뭐죠, 여러분? Y1이겠죠. Y1 더하기 G2분의 1 역시 Y2를 의미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쭉 전개를 해보면 Y는 결국에는 Y1은 G1분의 1인데 우리가 G1을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이것분의 1 그 다음에 Y2 같은 경우는 G2분의 1인데요. G2가 J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는 뭐가 되죠, 여러분?
J 오메가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당 식을 조금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쳐가면서 허수부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모에 J가 있을 때는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분모의 J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에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곱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뒤에다가 작성해 볼게요.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분모에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있을 때 어떻게 곱한다? 여기에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즉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을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합니다. 제가 주황 색깔로 작성한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1을 곱한 거죠. 전혀 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지금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R 마이너스 J 오메가 L입니다. 즉 합차가 되죠.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합차 공식이 무엇이냐? 자, 여기다 간단하게 작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라는 이러한 식이 있다면 이 식은 항상 동그라미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분배 법칙을 분배를 다 진행하게 되면 항상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보면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y는 동그라미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 l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j 제곱 오메가 l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j제곱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작성해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분모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분자 같은 경우 r 마이너스 j 오메가 l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j 오메가 c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모에 j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계산이 쉬워집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분수를 쪼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부 그리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마이너스와 연결된 이 부분은 j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 부분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j 오메가 c와 같이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지워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y는 분모는 그대로 작성할게요.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 그 다음에 파란 색깔부터 빼왔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j로 먼저 묶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j 오메가 c 이거 먼저 작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j로 묶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가져와 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여기는 오메가 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허수부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수부, 이 부분이 허수부죠. 즉, 우리가 공진 조건으로는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이 조건을 그대로 작성해보면 오메가 c 마이너스 이것이 0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똑같이 작성해보면 결국에는 오메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지금 오메가 l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빨간 색깔을 식만 좌우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좀만 더 우리가 스킬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것만 이 노란 이 연두 색깔 박스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r제곱 더하기 오메가 l의 제곱은 뭐죠? 이게 지금 제가 연두 색깔로 박스를 한 것인데 결국에 이게 올라가면 오메가 c는 내려와야겠죠, 여러분? 그럼 결국에 식이 오메가 c분의 오메가 l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결국에는 c분의 l이라는 값이 나와요. 뭐가요? 우리가 연두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가 공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진시 어드미턴스를 물어보고 있죠. 공진시 어드미턴스 Y입니다. Y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쭉 보시면 이 부분이 다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여러분? 이것만 남습니다. 그쵸?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익숙한 것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게 연두 박스 아닌가요, 여러분? 연두 색깔 박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y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제 이 부분은 지워보겠습니다. y는 연두 색깔 박스, 연두 색깔에 그대로 C분의 L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C분의 L. 그 다음에 분자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R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만 우리가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분모 분자의 동시에 C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 약분이 되기 때문에 공진시 어드미턴스는 L분의 R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처럼 우리가 식을 순서를 바꿔보게 되면 L분의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죠, 여러분. 그래서 L분의 CR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공진시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공진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허수부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공진시 어드미턴스 식을 쭉 작성합니다. 따라서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연두 색깔 박스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날아가니까 우리가 이 부분, 실수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연두 색깔 박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L분의 CR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fs가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함수를 시간 함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선 주어진 s에 대한 함수를 분모를 인수 분해를 하면 조금 쉽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분모의 꼴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곱했을 때 2가 나오고 더했을 때 우리가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곱했을 때 2, 이렇게 했을 때 2 더하기 1이죠. 3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실 때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분자는 그대로 2s 플러스 3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분수 전개를 하게 되면요. s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b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 a와 b는 아직 모르는 값입니다. 우선 차례대로 a부터 계산해 볼게요. a는 지금 a가 여기가 s 플러스 1이죠. 즉 우리가 기본 식에서 이 s 플러스 1을 제외한 이 노란 색깔 식에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s 플러스 2 분의 2s 플러스 3 이때 우리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s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분모는 1, 분자도 1, 따라서 a는 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b 계산해 보겠습니다. b는 지금 보시면 s 플러스 2분의 b니까 이 s 플러스 2를 제외한 이 식에서 우리가 뽑아낼 겁니다. 그러면 s 플러스 1 분의 2s 플러스 3 역시 s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뭘로 대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값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 되기 때문에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b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해당 식을 정리해보면 s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0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2의 마이너스 at승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 플러스 a분의 1이 된다는 공식이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 s 플러스 1분의 1 a가 1일 때죠. 그럼 우리가 0 라플라스 변환할 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t 그 말은 2의 마이너스 t승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2의 마이너스 t승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s 플러스 2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a가 2일 때입니다. 그러면 0 라플라스 할 때도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2의 마이너스
이 t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해당 식을 우리가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러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더라.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류 브릿지 회로에서 지제로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기 위한 각 임피던스의 조건은 우선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 회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구부려 보시면 익숙하신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지원을 이렇게, 여기 부분 G3를 여기, 그 다음에 G2는 이곳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4는 이렇게 연결된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중간에는 지금 G0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회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이렇게 생겨야지만 휘스톤 브릿지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점 간의 전위가 같아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 두 점 간의 전위가 같아진다. 그 말은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 역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아야 되더라. 그러면 G1 곱하기 G4는 G2 곱하기 G3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2, 3가 먼저 왔죠. 우리가 G2, G3 이것은 G1, G4와 같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파의 40%인 제3고조파와 20%인 제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역률은, 우리가 외역률 공식을 보시면요. 외역률은 분모에는 기본파의 실효값이 들어갑니다. 즉 V1이 들어가고, 분자의 경우에는 전 고조파의 실효값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3고조파, 제5고조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실효값을 계산할 때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V3의 제곱 더하기 V5의 제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까지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파의 40%가 제3고조파다. 그 말은 V3가 0.4 V1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본파의 20%가 제5고조파라고 했기 때문에 V5는 0.2 V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차례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V3의 제곱 0.4 제곱 V1 제곱 더하기 V5의 제곱은 0.2의 제곱 V1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모는 V1. 이 상태에서 우리가 V1 제곱으로 분자를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루트 V1 제곱 곱하기 우리가 0.4의 제곱 더하기 0.2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V1이다. 우리가 루트에서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이렇게 서로 쪼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루트 V1의 제곱 또 역시 루트 0.4 제곱 더하기 0.2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V1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V1이 남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V1분의 V1이니까 역시 V1과 V1끼리도 사라지겠죠.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외역률은 지금 루트 0.4의 제곱 더하기 0.2의 제곱이다. 그럼 우리가 10분의 4는 5분의 2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5분의 2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5분의 2의 제곱 더하기 0.2는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의 제곱, 그러면 5제곱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루트 우리가 분모는 5제곱이 됩니다. 5제곱. 그 다음에 이 부분은 5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분자는 4가 되죠.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 이 부분 5제곱분의 1은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분자가 5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루트 5제곱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또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모에 5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는 루트 5분의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과정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정연파 교류전압의 파고율은 우리가 파고율 공식을 보시면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정연파이기 때문에 정연파일 때 최대값을 VM이라고 한다면 정연파에서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번분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동시에 루트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VM끼리도 약분이 됩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루트 2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요. 이 값이 대략적으로 1.414 등등등이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기에 넣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이 아이를 입력 전압, 이호를 출력 전압이라 할 때 전달함수는 어느 것인가? 우리가 전달함수 GS를 작성을 해보면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가 입력을 라플라스 시키고 우리가 출력 역시 라플라스 시킨 것을 대입을 합니다. 즉 입력을 라플라스 시킨 것을 EIS, 그 다음에 출력을 라플라스 한 것을 EO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EIS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입력 측에 이 부분,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을 먼저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보시면 우리가 라플라스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소자들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항 R 같은 경우는 그대로 R이 되지만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CS분의 1로 바꿔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C 역시 CS분의 1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전류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역시 이 방향으로도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류 같은 경우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압의 극성까지 한번 따지게 된다면 이 R의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리고 C 입장에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뿔마, 여기도 뿔마로 이렇게 극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걸린 전압이죠. 즉 R 그리고 C 양단에 걸린 전압 강화들을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EIS는 바로 미리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류 곱하기 바로 R 더하기 CS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력 전압 볼까요? 출력 전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색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호는 이 양단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전압의 극성이 다르죠. 즉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이호의 전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 칸, 두 칸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극성이 뿔마 맞뿔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기준으로 뿔이 돼야 이렇게 전위가 상승하고 이렇게 전위가 상승해서 이 전압을 기준으로 이만큼 상승한 게 출력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걸린 전압 강화는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겠다. 따라서 우리가 출력 전압 같은 경우는 역시 전류 곱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는 R.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호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C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는 식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II 약분이 될 테고 분모 분자에 동시에 CS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쭉 가시면 RCS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도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RCS.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9옴, 3옴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였을 때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한번 쭉 봤더니 지금 3옴, 3옴, 3옴이 여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닥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결국에 Y결선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좀 보기 좋게 바꿔본다면 이 3옴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고 이거 역시 이렇게 옮겨도 똑같은 회로가 되죠. 즉 Y결선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저항이 한 곳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Y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Y결선인데 다 똑같은 저항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할 때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여러분? 어떠한 공식이 있었냐면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 이 각각의 뭐 예를 들어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임피던스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G의 친구가 3배가 됩니다.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원래는 지금 3옴이었는데 델타 결선으로 변환 시에는 3배가 되어서 9옴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델타 결선으로. 이때 각각의 저항은 9옴이 되겠습니다. 9, 여기도 9, 여기도 9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번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 9옴과 이 9옴은 이 두 단자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저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합성을 해주시면 나누기 2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4.5 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색깔로 보시면 이번에는 이거 보겠습니다. 이 주황 색깔 저항과 이 부분 가장 바깥쪽에 있던 이 하얀 색깔 9옴도 역시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합성해 주시면 4.5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 9옴과 이 9옴 역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지금 저항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은 중간에 어떠한 소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이 9옴과 9옴은 이 두 연두 색깔 사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역시 병렬 연결이 된다. 따라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4.5옴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회로를 나타내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A와 B 사이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로 먼저 나오는 연두 색깔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4.5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바로 아래 우리가 빨간 색깔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4.5.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란 색깔로 쭉 와서 4.5가 돼서 다시 연두 색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이게 역시 4.5가 된다. 그럼 지금 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렬과 병렬만 헷갈리지 않게 잘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헷갈리시다면 전류를 흘려보고 전류가 한 방향의 길로만 간다. 즉 하나의 길로만 가면 직렬이 되는 것이고요. 전류가 두 갈래 길 또는 세 갈래 길로 나뉜다. 그럼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보시면 전류를 흘렸다고 했을 때 똑같은 전류가 흐르죠.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은 언뜻 보기에는 병렬 같아 보이지만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성해 주시면요. 우리가 직렬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A 여기를 B라고 하고 연두 색깔이 이렇게 있고 빨간 색깔과 이 파란 색깔을 우리가 합성한 것을 제가 하얀 색깔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9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4.5와 9옴은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합분의 곱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4.5 더하기 9분의 4.5 곱하기 9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해주시면 3이 나오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불평형 회로에서 영상분이 존재하는 삼상회로 구성은 우리가 이 관련 내용에 있어서 한번 케이스를 분류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삼상평형일 때와 불평형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상불평형. 우리가 삼상평형일 때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리고 삼상불평형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접지식일 때와 비접지식일 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삼상불평형에서 비접지식의 경우에도 우리가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접지식일 때는 영상분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접지식일 때는 영상분이 존재하더라. 지금 문제에서는 불평형 회로에서 영상분이 존재하는 삼상회로 구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접지와 관련된 우리가 보기를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삼상 3선식은 우리가 비접지가 됩니다. 보시면 삼상 4선식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사단자망의 영상 전달 정수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타 공식을 알고 계셔야겠죠. 세타는
공식에 따르면 ln 루트 AD 플러스 루트 BC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때 A, B, C, D는 우리가 사단자 정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단자방 이 회로를 보고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L형 회로라고도 하지만 이 부분은 T형 회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T형 회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T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4옴, 5옴인데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때는 임피던스를 0옴으로 두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T형 회로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편의상 G1, 이 부분은 G2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G3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T형 회로 공식을 먼저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T형 회로에 의해서 사단자 정수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여기다가 D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G3분의 G1 이렇게 보시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D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우리가 G3분의 G2 우선 공식을 작성하고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아래다가 공간을 넉넉하게 작성해 볼게요. B는 우선 G3분의 하나씩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분자에는 G1, G2 더하기 G2, G3 마지막으로 G3, G1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B가 좀 가장 복잡하죠.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G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G3분의 1. 근데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G2는 없는 값이었죠. 즉 G2는 0음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0이니까 다 날아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니까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G3분의 G3 곱하기 G1 이것도 약분이 돼서 B는 깔끔하게 뭐가 돼요, 여러분? G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플러스 G3분의 G1 그러면 1 플러스 G3는 5 G1은 4입니다. 그러면 1은 5분의 5니까 5분의 9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나타내봤고 그 다음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G1이니까 바로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G3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D 보겠습니다. D는 우리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단자 정수 A, B, C, D를 다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ln 루트 A 곱하기 D, A 곱하기 D 그럼 5분의 9가 되겠네요. 루트 5분의 9 더하기 루트 B랑 C를 곱하시면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ln 여기는 루트 5분의 3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이것씩 정리해 주시면 세타는 ln 루트 5분의 분자끼리 더하시면 5가 되죠. 우리가 5 같은 경우는 루트 5를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분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분자에 루트 5가 남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세타는 ln 루트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항 30옴, 용량성 리액턴스 40옴의 병렬 회로에 120V의 정연파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지금 문제에서 RC 병렬 회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한번 회로를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이렇게 그려보고 이때 병렬 연결이라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C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단에는 120V의 전압이 인가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전체 전류 이 전류 IT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전류가 결국에는 저항 그리고 C에 나뉘어서 분배되어서 흐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례대로 여기가 R,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R에 흐르는 전류 IR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IR 어떻게 보죠, 여러분? IR은 R분의 V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R은 35
전압은 120V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C에 흐르는 전류를 볼 텐데요.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용량성 리액턴스를 이미 주어진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IC는 XC분의 우리가 전압 V를 해주면 된다. 이때 XC가 용량성 리액턴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40. 그다음에 전압은 120. 따라서 3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CL에 의해서 이 점에서 KCL 쓰는 것과 다름없죠, 여러분. 즉 들어오는 전류가 전체 전류고 나가는 전류가 IR, IC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전류 IT는 IR 더하기 IC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 더하기 4를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크기끼리 구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방법입니다.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벡터적으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전체 전류의 이 벡터 값은 IR 그리고 IC의 벡터적인 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IR은 전압과 동이상이죠. 즉 위상차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IC 같은 경우는 전압보다 90도 빠른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플러스 J로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작성을 해보면 IR은 크기 그대로 4를 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C르는 전류 같은 경우는 크기에 플러스 J를 붙여줘야 돼요. 즉 벡터적으로 더할 때는 4 더하기 3이 아니라 4 플러스 J3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복소수 형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히 숫자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전체 전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IT의 크기는 이 복소수이기 때문에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5A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복소 전력이 S일 때 역률의 표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역률을 계산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 PA분의 유효 전력 P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소 전력이 결국에는 P상 전력의 단위와 똑같은 우리가 이 부분을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분의 P는 해결이 된 상태죠. 근데 여기서 케이스를 조금 분리를 더 해보자면 우리가 직렬일 때는 코사인 세타는 G분의 R로 계산할 수 있고요. 병렬의 경우에는 역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Y분의 G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암기하시는 게 조금 까다로우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바로 쉽게 골라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G는 R 플러스 JX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직각 삼각형인데요. 이 상태에서 가로로 R, 즉 실수로 R만큼 가고 우리가 세로축은 JX, 즉 X만큼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R, 여기는 X일 때 임피던스는 이 빗변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각이 이 부분은 G의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이 각이 세타 G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빗변분의 밑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G분의 R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G 플러스 JB라고 나와 있죠. 똑같이 직각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G, 실수 부분으로 G만큼 가고 우리가 허수축, 즉 세로 부분은 우리가 JB가 되기 때문에 크기는 B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좌표로 좌표계에서 이렇게 띄웠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실수는 G만큼 갔고 허수축 방향으로는 JB만큼 갔기 때문에 쭉 이었을 때 이걸 더한 이 부분이 지금 Y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직각삼각형을 제가 가져온 것 뿐입니다. 괜찮으시죠? 이 상태에서 G 플러스 JB에서 이 빗변이 Y가 되는 것이고 정확히는 Y의 크기가 된다. 그리고 이 사이각은 지금 문제에서 세타 Y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를 적용해 주시면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즉 Y 절대값분의 G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직각삼각형 볼게요. 이번에는 복소 전력이 우리가 P 플러스 JQ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으로 나뉜 것인데요. 우리가 이때 밑변이 유효 전력 P, 그 다음에 이 세로 높이 부분이 무효 전력 Q, 그 다음에 여기가 복소 전력 또는 우리가 P상 전력으로 볼 수 있는 S가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또 여기가 크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세타 값이 세타
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 S는 우리가 절대값 S분의 P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차례대로 보시면 이게 보기 1번, 이게 보기 2번, 이게 보기 4번이 됩니다. 그럼 보기 3번은 무엇이냐? 보기 3번은 이 마지막 삼각형에서 P분의 Q, 즉 유효전력분의 무효전력은 탄젠트 세타를 의미합니다. 즉 이 보기 3번 자체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률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식을 기억하셔서 바로 문제를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직구좌표 형태, 즉 복소수 형태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주기 전압파에 있어서 0으로부터 0.02초 사이에서는 E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0.02초에서부터 0.04초까지는 E가 0이다. 전압의 평균치를 구하시오. 우리가 평균값, 우리가 공식을 작성해보면 VA, VE는 즉 평균값은 공식에 의해서 주기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주기 t까지 우리가 전압 VT를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 VT의 값이 지금 2로 주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적분입니다. 적분인데 우리가 흔하게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선이 마치 직선같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직선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 삼각형으로 면적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그래프의 값 자체가 t에 대해서 t-0.02의 제곱꼴로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포물선 함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멀리서 보면 직선 같아서 면적을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곡선이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주기, t가 얼만큼 되는지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주기는 똑같은 파형이 얼만큼 반복이 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색깔로 표현했을 때 이 파형이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0부터 0.04초까지가 우리가 주기, 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t는 0.04 분의 1 이 상태에서 이 전압 VT 값을 적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0.02부터 0.04는 0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간은 0에서 0.02입니다.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간 역시 0에서부터 0.04를 굳이 한꺼번에 작성하지 않고 0.02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VT 값은 5 곱하기 10의 4승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0.02의 제곱 이렇게 한 값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과정을 다 알려드려야 되지만 다행히 우리가 계산기로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식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상세하게 계산기 매뉴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적분 계산을 하려면 복소수 계산 모드가 아니라 일반 계산 모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복소수, 컴플렉스의 약자로 지금 복소수 계산 모드로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다면 모드로 들어가셔서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제 식을 차근차근 대입을 해볼 텐데요. 0.04분의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분수키 눌러주시고 1 그 다음에 오른쪽 커서 그 다음에 0.04 해주시고 오른쪽 커서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적분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이 적분 기호는 여기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이 부분 눌러주신 다음에 4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커서로 옮겨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괄호 해주시고 원래 문제에서는 지금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인데 계산기 상에서는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t를 x로 바꿔서 대입을 할 겁니다. 즉 x를 입력을 할 텐데 이때는 빨간 색깔 알파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x 마이너스 0.02 괄호 닫고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아직 범위를 입력을 안 했는데요. 오른쪽 커서 누르셔서 여기는 0 입력해 주시고 오른쪽 커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0.02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엔터키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SD키를 눌러주시면 대략적으로 3.33 등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들 잘 치셨다는 가정하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계산하셨을 때 이 값이 3.3 볼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도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원이 존재하는 복잡한 회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실 때는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중첩의 정리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은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한번 차례대로 전류원을 개방시켜 볼게요. 우리가 7A 전류원을 개방시킨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등가 회로를 그려볼 텐데요. 개방되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끊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좌측에는 20V 그려주시고 여기는 5옴 그려주시고 쭉 와서 여기는 20옴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로가 된다는 것 이해되시죠? 원래는 여기 전류원이 이렇게 있었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지워주셔도 똑같은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정했어요. 이때 I1이라고 한다면 이 I1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전체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I1은 전체 합성 저항 RT분의 전체 전압 V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성 저항은 지금 5옴과 20옴이 직렬 연결이죠. 따라서 더해 주시면 25. 전압 같은 경우 20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결국에는 100분의 80과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I1은 뭐가 되죠, 여러분? 0.8 암페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중첩의 정리를 적용을 하실 때는 이 방향까지 우리가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지 않는지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압원을 단락시켜 볼게요. 원래는 여기를 개방시켰다면 이번에는 전류원은 그대로 두고 전압원을 이렇게 단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로는 제가 오른쪽에다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20V 전압원을 단락시킨다. 회로상으로는 이렇게 왼쪽에 쭉 그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5옴 그 다음에 전류원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게 7A 그 다음에 쭉 와서 우측에 25옴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두 번째 케이스니까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I2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2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류원이 여기 있고 지금 5옴과 20옴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분배되어 흐를 때는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2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I2는 우선 저항들을 더해줍니다. 20 더하기 5분의 25옴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거가 올라가요. 즉 우리가 5옴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전류 7A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25분의 5 곱하기 7 한 번 더 계산해보면 결국에 이게 5분의 1이죠. 5분의 1 곱하기 7이니까 5분의 7이 되고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10분의 14가 되기 때문에 1.4 암페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기다 작성할게요. 1.4 암페어.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I1이 0.8A, 역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I2가 1.4A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첩했을 때 우리가 전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를 제가 주황 색깔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전류 I라고 한다면 I는 우리가 I1에서 구한 것과 I2에서 구한 것이 전류의 방향이 같다면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0.8 더하기 1.4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2 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R1, R2를 정합하기 위한 G1은 단 R2는 R1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도 과정도 까다롭고 계산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문제에서 지금 L형 사단자 회로망이라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사단자 방을 이렇게 네모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L형이 있는 거죠. 우리가 L형 같은 경우는 T형 회로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때 이 사단자 방에서 왼쪽에서 바라본 이 값을 영상 임피던스 G0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때 영상 임피던스 G02라고 하는데요. 문제에서와 같이 R1과 R2를 정합을 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이 붙는다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G01이 R1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역시 G02가 R2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G01과 G02는 영상 임피던스로 우리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G01의 공식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G01은 루트 우리가 순서대로 A, B, C, D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되는 것이고요. G02 보겠습니다. G02는 루트 이것은 A와 D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모부터 시작해서 CA분의 우리가 D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식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R1과 R2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단자 정수를 다 구하시고 우리가 여기 공식에 대입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 L형 회로를 T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T형 회로로 본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T형 회로를 봤을 때 이 우측에 있는 이 임피던스가 G라고 한다면 영음으로만 봐주시면 이게 결국에 L형이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나온 것 같이 이 부분이 G1이죠, 여러분. 여기가 G1. 그다음에 여기가 G2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A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A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1 플러스 G2분의 G1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조금 대칭되는 게 D이기 때문에 한번 D를 먼저 해볼게요. D는 1 플러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G2분의 여기는 G가 되죠. 근데 우리가 G가 지금 0옴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날아갑니다. 즉 D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 볼게요. B. B는 가운데 것분의 G2분의 우리가 두 개씩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차례대로 G1, G 한번 곱해볼게요. 더하기 G랑 G2 더하기 마지막으로 G2와 G1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G2 그 다음에 G1을 곱하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G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날아가고 이 부분 날아가죠. 0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것이 G2분의 G2, G1인데요. 이때 G2와 G2 역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G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G1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역수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결국에는 이 A, B, C, D를 구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왼쪽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플러스 우리가 G2분의 G1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G1이라고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C 같은 경우는 G2분의 1 D는 1인 것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지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가 G01이 R1과 같다고 했어요. 즉 R1은 G01이죠. 이 해당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는 1 플러스 G2, G1 여기에 B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이것과 지금 B를 곱하는 거죠. 그럼 한번 바로 분배를 해볼게요. 그럼 1과 G1 그러면 G1 더하기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G2분의 G1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D를 곱해볼 텐데요. CD는 곱하면 G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식이 좀 복잡하죠. 따라서 분모 분자의 동시에 G2를 곱해볼게요. 여기에도 G2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G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루트. 이 부분은 이렇게 약분이 될 테고 G2를 역시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G1 곱하기 G2 더하기 이렇게 상쇄돼서 결국에는 G1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G1으로 공통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G1. 그러면 여기는 차례대로 G1부터 이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작성했고 그 다음에 G2.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우리가 G1 곱하기 G1 더하기 G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2 역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G02 루트 우리가 CA를 곱한 것이 분모로 가야 됩니다. 그쵸? C랑 A 이 두 친구를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입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C는 우리가 G2분의 1 A는 1 플러스 G2분의 G1 괜찮으시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D랑 B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G1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분모 분자의 동시에 G2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여기에 G2가 올라가겠죠. 이 상태에서 또 분모 분자의 G2를 또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G2. 여기도 G2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요. 이게 G2. 이렇게 하면 G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주시면 루트 우리가 분모는 G1 더하기 G2 분자는 G1 곱하기 G2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R2는 결국에 뭐다? 이 부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R2는 루트 G1 더하기 G2분의 G1 곱하기 G2의 제곱이다까지 구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상태에서 R1부터 우리가 R2를 한번 다 양변을 제곱을 해볼 거예요. R1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R1의 제곱은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러면 G1 곱하기 G1 더하기 G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2 역시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R2의 제곱은 여기가 루트 벗겨져서 G1 더하기 G2분의 여기가 G1 G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G1 더하기 G2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G1 더하기 G2는 우리가 이 해당식에서 G1분의 R1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G1 더하기 G2가 이 값이라는 것은 이것에 지금 역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뒤집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R1의 제곱 분의 G1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원래 있었던 G1 곱하기 G2 제곱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분자 보시면요. G1도 2번 곱했고 G2도 2번 곱했죠? 그럼 한꺼번에 작성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R2의 제곱은 우리가 R1의 제곱 분의 우리가 G1의 제곱 그 다음에 G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이제 이 결론만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지워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을 R1의 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럼 이 식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R1의 제곱, R2의 제곱은 G1 제곱, G2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양변을 동시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럼 그때는 R1, R2는 G1, G2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행위를 할 거냐면 이 G2에 대해서 한번 식을 바꿔볼게요. 이 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G2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서 G2는 우리가 G1, R1의 제곱 마이너스 G1이 되는 거죠. 이 해당 식을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G1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G1 제곱의 G1분의 G1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이 원래는 마이너스 G1이었는데 이렇게 약분되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G1인 건. 제가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을 조금 지워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R1, R2가 G1, G2인데 지금 G2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G2 값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G1분의 R1의 제곱,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꺼번에 작성하게 되면 R1의 제곱 마이너스 G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모를 통일시킨 거예요, 여러분. 통분시켜서 G1분의 R1의 제곱 마이너스 G1의 제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곳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R1, R2는 G1 곱하기 G1분의 R1 제곱 마이너스 G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G1 날라가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G1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자, 다 지워보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 G1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를 우변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G1의 제곱은 우리가 R1의 제곱 마이너스 R1, R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R1으로 한번 공통으로 묶어볼게요. G1의 제곱은 우리가 R1 곱하기 R1 마이너스 R2로 나타낼 수 있죠. 괜찮으신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제가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G2는 G1의 제곱은 마이너스 뽑아주시면 마이너스 R1 그다음에 R2 마이너스 R1이라고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G1 제곱까지 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G1이에요. 그럼 양변을 동시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제곱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값은 원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근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 식은 결국에는 G1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이 식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1 그 다음에 R2 마이너스 R1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1은 우리가 J로 정의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요. G1은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J 그 다음에 루트 나머지 친구들은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R1 여기는 R2 마이너스 R1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을 보시면 이 G1의 값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루트 R1 그 다음에 R2 마이너스 R1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씩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우리가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류가 1헨리의 인덕터에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우선 우리가 해당 에너지 공식 W를 작성해보면 2분의 1 L I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L 값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구해야 되는 것은 전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류의 형태를 보시면 지금 비정연파로 주어져 있죠. 이러한 비정연파에서 우리가 시료값 I를 계산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I를 계산을 해보면 우선 지금 직류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우리가 시료값이기 때문에 바로 5의 제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인 앞에 곱해진 것들은 다 최대값이죠. 즉 10루트2도 최대값, 5루트2도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료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제곱을 하려면 루트2로 나눠주셔야 돼요. 즉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생략 없이 식을 작성해보면 10루트2를 루트2로 나눠서 시료값으로 나타내고 이것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이건 역시 우리가 5루트2 역시 루트2로 나눠서 시료값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제곱한다. 즉 직류분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시료값을 제곱해서 다 더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10이고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안의 값이 차례대로 5의 제곱은 25
10의 제곱은 100.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25가 되겠습니다. 즉 이거 정리해 주시면 결국 루트 150이라는 값이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의 제곱이죠. 즉 i의 제곱은 이것의 제곱을 해주시면 루트가 벗어지기 때문에 150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L은 1, 그 다음에 i 제곱은 150이 된다. 따라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75 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t가 0에서 파이까지는 i가 20A, 파이에서 2파이까지는 i가 0A의 파형을 프리의 급수로 전개할 때 직류분 A0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정연파의 한 주기의 평균값을 의미하는데요. 공식으로 작성해보면 A0는 t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지금 여기는 전류죠. it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는 어떠한 파형이 계속 반복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파형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노란 색깔 파형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기는 0부터 2파이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주기 t는 2파이를 의미하겠다. 그럼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it dt가 되는데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로 밑줄 그는 이 부분을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전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면적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더니 0부터 2파이까지 쭉 봤을 때 이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면적을 계산하기 쉽게 사각형이 주어져 있죠. 사각형에 우리가 가로는 파이, 세로는 20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전류를 이렇게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결국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20파이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요. 앞에 나와 있던 2파이분의 1 곱하기 20파이, 그러면 이렇게 파이 사라지고 2 약분돼서 10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직류분 A0는 10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높이가 1인 펄스의 라플라스 변화는 지금 시간 t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ft를 우리가 뽑아내고 그 ft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에 대해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해당 그래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단위 계단함수 ut를 이용을 할 겁니다. 원래 ut는 0 이하에서는 0이고 0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1인 이것을 단위 계단함수 ut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ut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ut가 a만큼 평행 이동되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이 함수는 t-a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a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t 대신에 t-a를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노란 색깔 ut를 오른쪽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u, t-b가 되는 것까지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래프는 a와 b 사이에 우리가 높이가 1인 펄스였습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0부터 A 구간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A에서 B 구간에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A만큼이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초록 색깔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 B보다 큰 구간에서는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1에서 1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0인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결국에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이러한 초록 색깔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그래프 파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ft라는 것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빨간색 u t-a에서 u t-b를 빼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라플라스 변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s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면 우선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그
그런데 우리가 시간추이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a만큼 우리가 평행 이동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2에 마이너스 a s승이 붙습니다. 이건 시간추이 정리 때문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역시 ut는 라플라스 변하면 s분의 1인데 이 함수는 b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2에 마이너스 bs승을 우리가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공통적인 것이 s분의 1이 있겠죠. 우리가 fs는 s분의 1로 묶어주시면 2의 마이너스 a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s승으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RC 직렬 회로에 t = 0일 때 직류전압 100V를 인가하면 0.2초에 흐르는 전류는 단 R은 1000옴, C는 25마이크로패럿이고 커패시터의 초기 충전 전압은 0쿨롱이다. 우선 지금 RC 직렬 회로라고 했기 때문에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있다고 하고 저항, 그 다음에 커패시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직류전압은 100V를 인가했다고 했어요. 여기는 100V. 우리가 과도현상에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은 전류입니다. 전류. 즉 스위치를 닫은 직후부터 이때 이 전류 IT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류 공식을 암기하시기 까다로우신 분들은 지금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도현상에서 이 공식 작성하실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면 시간의 함수 ft는요. 우리가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 t 플러스 최종값으로 우리가 공식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전류 IT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초기값과 최종값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류 IT 입장에서 초기값 그리고 최종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은 말 그대로 스위치를 닫은 직후, 즉 우리가 0초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는 이 C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는 단락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 IT는 우리가 저항 R분의 전압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때 편의상 전압을 2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R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전류 자체를. 그러면 최종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 시간이 스위치가 닫히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요. 이 C값은 나중에 개방이 되죠, 여러분. 개방이 되면 우리가 이러한 개방된 회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최종값은 전류가 0A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요. 초기값에는 R분의 2, 최종값에는 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 t 더하기 최종값은 0이었습니다. 이거 식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암기하고 계시는 그 공식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R분의 2, 2에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 t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공식 자체가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수 타우는 RC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시정수 타우는 RC가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자면 여기가 RC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항 알고 있고 전압 알고 있고 RC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0.2초일 때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IT는 여기에 0.2를 대입을 해볼게요. 저항 R값은 1000옴. 우리가 전압 E는 100V라고 주어져 있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쭉 해주시고 저항은 1000옴. 곱하기 C값은 25 마이크로패럿. 그럼 여기에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것분의 1 곱하기 T는 0.2초이죠.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위를 밀리암페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곱하기 10의 3승까지 해주셔서 단위를 환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 값이 0.0, 3, 3, 5,
밀리암페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도현상에서 무조건 적용 가능한 이 노란 색깔 공식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 쌍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옴이고 부하 전류가 10A일 때 이 부하의 선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우선 그림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각 쌍의 임피던스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임피던스를 편의상 네모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Y결선을 그려보고 이때 이 부분이 다 G가 되는 거예요. 이 G값은 지금 문제에서 16 플러스 J12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루트 실수부의 제곱, 즉 16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1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20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부하 전류가 10A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 즉 여기 상전류 또는 선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10A라고 주어진 상태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G, 각 쌍에 이렇게 G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전압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VP는 상전류 IP 곱하기 임피던스 G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전류 IP는 10A인 것을 알고 있고 G의 크기 역시 우리가 20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IP는 10, G는 2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200V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 부하의 선간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한 것은 Y결선의 상전압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하의 선간 전압, 즉 여기에 걸려있는 VL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VL의 크기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VP가 200이기 때문에 200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이러한 형태가 없다면 우리가 계산기 상에서 바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이 대략적으로 346 볼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